남편은 10년 넘게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간병했다. 하지만 치매 증세가 심해진 아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다. 아내는 요양병원 입원을 거부했고 이것이 말다툼이 되어 남편은 범행을 저질렀다. 남편은 아내의 시신 옆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잠든 당신의 뇌를 깨워라. 저자 황성혁, 이영훈, 북앤에듀에서 편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병은 무엇일까요? 저는 치매라 생각합니다. 의사들이 가장 걸리기 싫은 질병 1위도 바로 치매입니다.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아무르라는 영화를 보았는데요. 치매에 걸린 아내를 헌신적으로 돌보던 남편은 악화되는 치매 증상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아내를 살해하게 됩니다. 참고로 프랑스어 아무르는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치매를 예방할 수 있음을, 그래서 이러한 비극을 막을 수 있음을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황성혁 저자는 닥터3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채널의 영상들은 괄목할 만한 내용입니다. 콜레스테롤에 대한 편견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으며 씨앗기름의 해로움에 대해서도 폭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학 논문을 기반으로 세밀하게 구성하는 저자의 컨텐츠는 단연 압권입니다. 공저자 이영훈 원장님은 국내 저탄고지 식단의 대중화에 엄청난 노력과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현재 저탄고지 라이프스타일 카페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럼 저자들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소개, 황성혁, 신경외과 전문의, 한국에서 최초로 미국 의사 자격증과 일본 의사 면허를 같이 취득한 3개국 의사 면허 보유자이다. 국내 요오드 치료의 선구자이며 기능의학과 케톤식으로 만성피로, 당뇨, 치매, 파킨슨병 등을 겪고 있는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현재 맑은샘 병원에서 신경외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유튜브 채널 닥터3를 운영하고 있다. 저자 소개, 이영훈, 저탄고지 라이프스타일 네이버 카페 운영자, MBC 다큐멘터리 지방의 누명 자문위원,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안과 전문의로 부산에서 안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저탄고지 식이요법으로 대사질환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 전국을 돌며 저탄고지 강연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지금부터 본문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필자는 건망증 환자부터 중증 인지장애를 동반한 치매 환자 및 파킨슨병 환자까지 수많은 뇌질환 환자들을 진료해왔다. 그들과 그들의 보호자들은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엔 뭐든 잘 기억했는데 요즘은 어제 일도 잘 잊어버려요. 어머니께서 요즘 하지 않던 행동도 하시고 성격도 변하고 대화도 잘 안 돼요. 등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면서 내원한다. 그런데 기억력 등의 인지기능이 떨어진다고 호소하는 환자나 보호자들에게는 항상 하나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불안과 공포이다. 젊은 사람들은 별로 걱정하지 않겠지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공포가 치매나 중풍의 발생일 것이다. 중풍은 반신불수 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기도 하고 남은 평생을 후유증에 시달리며 고통받을 수 있다. 치매는 또 어떠한가? 아예 완치가 불가능한 불치병이 아닌가? 환자와 보호자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치매 중에는 치료가 가능한 종류도 있다. 여기서는 우선 치매 중에서 가장 흔한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해 말하겠다. 알츠하이머는 그야말로 불치병이다. 예방법도 없고
치료법도 없다. 처방할 수 있는 약은 몇 가지밖에 없고 약을 먹어도 증상이 크게 개선되지도 않으며 진행을 막아주지도 못한다. 솔직히 쓸 약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쓰자는 심정이다. 정말 암울하고 참담하다. 신경외과 전공의 전문의를 거치는 지난 20년 동안 치매 환자 치료에 대해 느꼈던 무력감, 좌절감은 산과 바다를 이루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알츠하이머 협회의 발표를 인용하면 2003년 이후 승인된 새로운 종류의 알츠하이머 약은 전무하다. 이미 승인된 약은 병의 진행을 막거나 늦추는 데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고 한다. 수많은 연구가 실패로 돌아갔다. 그리고 앞으로 수년 내에 새로운 치료약의 개발은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필자의 최근 6, 7년간의 임상 경험은 알츠하이머 협회의 발표와는 많이 달랐다. 지금의 필자는 치매가 전혀 불치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지금부터 독자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이야기해 보려 한다. 오랜만에 신경외과 교과서의 치매 파트를 펼쳐보았다. 오해는 마시길. 필자는 원래 공부를 아주 좋아하는 독특한 취미를 갖고 있다. 항상 최신의학 정보 및 저널 등으로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의사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좋아하는 필자도 교과서의 치매 파트는 거의 펼쳐보지 않았다. 사실 이 분야만큼은 업그레이드 되는 내용도 별로 없고 개정판이 나와도 거의 같은 내용이다. 몸이 건조했다. 하긴 2003년 이후로 FDA에서 승인된 새로운 종류의 약이 하나도 없었으니 말이다. 솔직히 매년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내과 분야를 바라보면서 동료 내과 의사들이 부럽다는 생각만 들었다. 왜 치매 분야만 늘 이 모양인가? 먼저 치매 환자가 전 세계에 얼마나 있는지, 우리나라 사정은 어떤지 궁금할 것이다. 매년 발행되는 세계 알츠하이머 보고서를 인용하면 2015년 한 해 동안 990만 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3초에 1명씩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 2015년 현재 전 세계 치매 환자 수는 4,680만 명이며 일본만 해도 2012년에 이미 462만 명을 돌파했다. 우리나라 치매 유병률은 6에서 15%이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약 65만 명이 치매 환자이며 2041년에는 2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85세 이상에서는 2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이다. 갑자기 유병률을 얘기하니까 감이 잘 안 잡힐 것이다. 간단하게 설명해서 어떤 질병의 유병률이 3%라고 한다면 흔한 병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만약 5%가 넘어간다면 아주 흔한 병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 치매는 아주 흔한 병이다. 그렇다면 발표된 치매의 유병률이 전부일까? 대답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진료 현장에서 심각성을 실감하고 있는 필자는 10년 전의 상황과 지금은 천지 차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을 때가 2004년이었다. 당시만 해도 저렇게 젊은 여자가 어떻게 치매가 올 수 있다는 거야. 참 영화는 영화다. 라고 당당하게 주위 사람들에게 말했던 기억이 난다. 조발성, 즉 65세 이하 치매는 10년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환자 수가 폭증하고 있다. 필자의 환자 중에도 40, 50대 조발성 치매 환자가 많아졌다. 치매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경도 인지장애까지 합친다면 정말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다.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일까? 이제는 영화는 영화다가 아닌 현실이라는 점을 통감하면서 치매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니며
누구나 젊은 나이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필자의 추정으로는 경도 인지장애와 치매 유병률의 합은 진단받지 못한 비진단증까지 포함하면 최소 20%는 생각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현재 당뇨 유병률인 14%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지금부터는 저자가 이야기하는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에너지 발전소이다. 인간은 에너지가 잘 만들어져야 생존해 나갈 수 있다. 즉,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이 발생하면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현재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과 관련된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제2형 당뇨, 신부전, 파킨슨병,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다. 이들 질환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에서의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은 최근 많은 연구 논문에서 명백히 밝혀지고 있으며 조만간 수십 년간 정설로 인정되어 왔던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의 축적에 의한 치매 발생 학설을 뛰어넘을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는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단백의 축적과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의 두 가지 기전 모두 치매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인자이며 치매 환자에 따라 어떤 환자는 두 가지 기전 중 하나의 기전으로 어떤 환자는 두 가지 기전에 모두 영향을 받아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이 치매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면 만약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개선시킬 수 있다면 최근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에 대한 연구붐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로잔 연방공과대학교 연구에 의하면 미토콘드리아는 자가 손상 과정을 거친다. 즉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스스로 산화 손상을 받는 특성이 있다. 산화 손상이란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불가피하게 생기는 매연, 그을음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만약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향상시키면 에너지 생산이 많아져 뇌 기능이 활발해지고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을음과 같은 산화 손상이 적어져 에너지 발전소의 피해를 막아준다. 거기다가 아밀로이드 플라그 생성까지 줄여준다니 이보다 더 나은 치료 방법이 있을까?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을 집중적으로 조준해서 복원 리셋시킨다면 경도 인지장애와 치매의 초기, 그리고 초기와 중기 사이까지는 치료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미토콘드리아는 어떻게 리셋시킬 수 있을까? 뇌 리셋 케톤식으로 잠든 뇌를 깨운다. 드디어 뇌를 치료하는 식단을 소개한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뇌를 깨우는 뇌 리셋 케톤식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필자의 진료실에서 가장 강조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식단이다. 먹는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뇌도 절대 바뀔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앞으로의 내용이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이며 더욱 즐겁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고혈당과 고인슐린 혈증은 혈관과 뇌를 점점 손상시켜 동맥경화 및 치매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반대로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인슐린 분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면 동맥경화 및 치매의 예방과 치료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식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저탄수화물 식이라고 할 수 있다. 저탄수화물 식이는 케톤식이라고도 부른다. 케톤식은 케톤체를 형성하는 식단을 말한다. 단식을 하거나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면 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없어 간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지방산을 산화시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생산되는 것이 바로 이 케톤체이다. 따라서 케톤체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굶거나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다. 탄수화물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현대의 인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야생 동물들은 지금도 여전히 케톤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야생에서 어떻게 탄수화물을 구할 수 있겠는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운 좋게 산과일을 발견하여 간만에 탄수화물 파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약육강식, 즉 먹이사슬의 형태로 서로서로 잡아먹으면서 살아간다. 어쩔 수 없이 저탄수화물 식이, 즉 케톤식을 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인간이 바로 이 케톤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없었더라면 벌써 오래전에 멸망했을 것이다. 수렵시대에는 사냥해서 식사를 한 다음 운이 나쁘면 수일에서 길게는 수주까지 먹지 못하고 강제단식을 당하는 일이 많았다. 아마도 굶는 일은 다반사였을 것이다. 당시 인간이 아무리 운 좋게 과일을 발견해서 포식했다고 치더라도 몸에 있는 당과 글리코겐을 합친 정도로는 아무리 길어도 하루면 전부 다 소모된다. 즉, 하루 이상 단식을 하면 케톤체를 생성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는 하루 이상도 아니다. 몇 시간이면 전부 다 소모되기도 해서 저녁을 일찍 먹고 난 다음날 새벽경에는 케톤체 형성을 벌써 시작하고 있다. 인간이 당으로만 살 수 있다면 하루도 빠짐없이 당분을 주입해야 한다. 새벽에도 당 떨어지기 전에 일어나 당을 먹지 않으면 자다가 죽을 것이다. 조난을 당해 단 하루라도 음식을 먹지 못하면 아무리 길어도 24시간 이내에 죽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조난 영화를 봐도 먹지 않고 7일 이상 버티는 경우가 허다하고 삼풍백화점 붕괴 시에는 11일 뒤에 구조된 청년도 있었다. 즉 인간은 기아, 추위를 극복하기 위해 케톤체를 생성하는 놀라운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지금이야 거꾸로 되어 주로 당분 분해를 통해 에너지를 만들지만 인류 역사의 대부분은 케톤체를 주 원료로 사용하면서 살아왔다. 그런데 불과 약 100년 전부터 갑자기 당분 분해형 인간으로 거듭나 버렸다. 주 원료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인간의 주 원료를 갑자기 반대로 바꾸면 반드시 탈이 나고 고장이 날 수밖에 없다. 그 고장 중 하나가 치매다. 고령의 치매 환자는 대부분 단백질, 지방을 잘 소화시킬 수 없는 상태이다. 철저하게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만으로 몸이 오랫동안 적응되어 있어서 갑자기 극단적인 탄수화물 제한을 하면 몸에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필자는 경험을 통해 실행 가능한 단계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잠든 당신의 뇌를 깨워라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저자들이 이야기하는 케톤식은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몸의 연료는 포도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 절반만 진실입니다. 나머지 절반의 연료는 바로 케톤입니다. 케톤은 지방 분해가 일어날 때 생성되며 세포에 활력을 공급합니다. 또한 뇌를 비롯해서 중요한 장기들에 공급되는 에너지입니다. 특히 케톤은 포도당에 비해 활성산소가 적게 발생하는 청정 연료입니다. 케톤을 생성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바로 탄수화물 음식을 제한하면 됩니다. 대신에 단백질과 지방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포도당을 태우는 몸에서 지방, 즉 케톤을 태우는 몸으로 바뀝니다. 이 두 가지 연료는 에너지 대사를 위해 몸이 선택한 균형입니다. 이러한 균형 상태는 또한 치매, 암, 당뇨병, 심장병, 뇌졸중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케톤이 건강한 대체 연료라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뇌를 다시 리셋하는 방법이 저탄고지 식단인 것입니다. 치매를 둘러싼 비극적인 사건은 공포스럽기보다 가슴이 아픕니다.
가해자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도 파렴치한도 아닙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아내를 사랑했던 가족이었습니다. 앞으로 치매로 인한 비극은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치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치매는 이미 만성질환이 되어버렸습니다. 치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저탄고지 식단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